토마스 모어가 전하는 진심과 양심의 철학. 세상이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 안의 진심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온 게 잘한 일일까? 그런 질문들이 조용히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6세기를 살았던 토마스 모어의 지혜입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용기다. 긴 세월 동안 당신은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며 밤늦게까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플 때도 참았고 힘들 때도 웃어야 했고 서러울 때도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 있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때로는 그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던 날들이 있었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켜온 그 모든 시간, 당신이 버텨온 그 모든 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당신은 양심에 따라 살려고 애썼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147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법률가이자 작가였고 마침내 영국의 대법관이라는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는 왕비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교회와 결별하고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뜻을 따랐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화가 났고 모어를 런던 탑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모어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도 왔고 친구들도 왔고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서명하세요. 형식적으로라도 왕의 뜻을 따르는 척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느님의 좋은 종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1535년 토마스 모어는 57세의 나이로 처형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진심을 지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세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걸까요? 토마스 모어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처럼 극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지킨 것, 그 양심과 진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양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고 말해주는 목소리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아는 그 목소리입니다. 당신도 그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준 순간, 아무도 안 볼 때도 정직하게 행동한 순간, 힘들어도 약속을 지킨 순간,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말을 한 순간, 그 모든 순간 당신은 양심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손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보고 양심껏 사니까 바보 취급받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이용당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양심을 잃으면 그것은 진짜 손해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평생 양심껏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기에 오늘 밤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았기에 거울 앞에 설 수 있고 진심으로 대했기에 후회가 적습니다. 이것이 양심이 주는 선물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거짓과 위선을 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한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했고 거짓말보다는 침묵을 택했고 위선보다는 솔직함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더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흑백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말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결국 양심에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다양한 의견을 말해도 결국 당신의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부담 없이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토마스 모어의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가 흔들리는 시대에도 바른 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흔들리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은 혼란스럽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대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더 큰 혼란을 느끼실 것입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젊은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양심이고 당신의 진심이고 당신의 품이다. 품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품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힘들어도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실망스러워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품위 있게 살아왔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택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선택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양심껏 내린 선택들, 진심으로 행동한 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당신이 보여준 정직함, 이웃에게 베푼 친절함, 어려운 순간에도 지킨 원칙들이 모두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그 영향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 토마스 모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까지 약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의료비, 자녀 걱정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말합니다. 진짜 부는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양심껏 살아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양심껏 벌고 양심껏 썼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양심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도 큰 고통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 자녀들이 멀리 사는 분,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진 분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럴 때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양심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다. 양심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언제나 곁에 있고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해줍니다. 양심과 대화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했는가 하고 물어보세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고 희생했는데 기대만큼 효도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말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본보기다. 당신이 양심껏 살아온 모습, 진실하게 행동한 모습, 어려워도 품위를 지킨 모습을 자녀들은 보았습니다. 당장은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어려운 선택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지에 대한 의문도 들 것입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도 있고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일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말합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살았느냐다. 당신은 진심으로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배웠고 부족했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잠시 멈춰서 당신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합니다. 토마스 모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형대에 오를 때 그는 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갈 때는 도와주게. 내려올 때는 혼자서도 괜찮네.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며 그 용기를 키워왔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삶도 바로 선다는 토마스 모어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의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바로 세우면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비관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이 올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양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사람들이 아무리 다르게 말해도 당신의 양심만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감옥에서도 평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편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양심껏 살아왔기에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진심으로 대했기에 후회가 적고 올바르게 행동했기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이 주는 평화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마음 편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마스 모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양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양심껏 살려고 노력했고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쉬셔도 됩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남은 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사세요.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사세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당신의 마음이 편한 대로 사세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진심으로 살았어. 나는 양심껏 행동했어.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도 당신은 진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진실의 빛 속에서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모어의 용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처럼 빛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평온하게 잠드시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